발해의 건국과 멸망.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 당은 옛 고구려 땅에 구도독부와 42주 백현을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려 하였지만 고구려 유민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당은 이러한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처음에는 무력을 사용하였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요동 및 만주 지역의 저항 세력을 영주로 강제 이주시켜 감시하였습니다. 영주는 당나라가 동북쪽 이민족을 통제하던 거점 도시로 주변 지역에서 귀순해 오거나 강제로 끌려온 이민족들이 많이 거주하였고, 그러한 이민족에는 고구려 유민을 비롯하여 거란족, 해족, 말갈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주에서도 저항운동은 끊임없이 일어났고, 급기야 696년에는 거란장수 이진충과 손반영 등이 반란을 일으켜 이민족에 대한 당의 감시망은 일대 혼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영주로 이주되어 감시를 받고 있던 고구려 장수 대조영은 이진충의 난을 계기로 고구려 유민을 이끌고 말갈인을 이끈 걸사비우와 함께 영주를 탈출하였고, 당군의 공격을 피하여 동으로 이동하여 698년 고구려의 옛 땅이었던 모란강 상류의 동모산 지역에 진국을 세웠습니다. 고구려가 멸망하고 30년이 지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동만주 지역에서는 고구려가 멸망한 이후에 당에 대한 저항 운동이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세력이 거의 미치지 못하고 있었고,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들은 자연히 대조영이 세운 진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통합되어 갔습니다. 대조영은 나라를 세우고 곧바로 돌궐과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교류하였습니다. 당시 신라는 나당전쟁 이후 당나라와 사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발해 건국 이후 당나라는 발해를 포섭하기 위하여 먼저 사신을 보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서쪽의 토번주육과 북쪽의 돌궐, 동북쪽의 거란 등과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하는 상황이었고, 당나라 중종은 돌궐 및 거란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발해를 끌어들여 이들을 견제하기 위하여 705년에 사신을 파견하고 대조영을 위무하였습니다. 대조영은 그 보답으로 아들 대문해를 당나라로 보내 수귀하게 하였습니다. 713년에 당현종이 최은을 파견하여 대조영을 발해군왕 호란주도독으로 책봉하면서 발해와 당나라는 정식으로 국교를 맺었고, 이후 발해는 점차 진국 대신 발해를 국명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대조영이 건국하고 난 뒤에 주변에 흩어져 살던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이 빠르게 결집하며 발해는 초기에 10여만 호의 정예병이 수만 명이나 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독립국가로서 당시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여 주변 말갈 세력의 대외활동을 통제하며 빠르게 왕권을 안정시켜 나갔습니다. 제1대 고왕 대조영의 뒤를 이은 제2대 무왕 대무해와 제3대 문왕 대음무 시기는 발해 역사의 전반기에 해당하며 영토 확장과 제도 문화 면에서 큰 발전을 이룬 시기입니다. 무왕은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정복군주로서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무왕대의 발해는 지금의 헤이룬강 주변에 살던 흑수말갈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해 갔는데, 여기에 압박을 느낀 흑수말갈은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발해를 견제하려 하였습니다. 당나라 역시 북방을 위협하던 돌궐거란 등과 연대하고 있던 발해를 견제하기 위하여 726년에 흑수말갈에 도독부를 설치하고 장사를 설치하였습니다. 무왕은 이것을 흑수말갈이 당과 손을 잡고 앞뒤에서 발해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친동생인 대문내와 장인 이마를 보내 흑수말갈을 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나라에서 수비한 경험이 있던 대문내는 흑수말갈을 공격하는 것이 당나라를 배반하는 일이라 여겨 군사의 열세를 들어 반대하였고, 대문내가 군사를 이끌고 국경에 이르러서도 반대 글을 올리자 화가 난 무왕은 대문내를 불러들여 죽이려 하였고, 신변의 위협을 느낀 대문내는 당나라로 망명하였습니다. 이후 대문내 송환을 둘러싸고 발해와 당나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한편 무왕 727년에 일본의 사신을 처음 파견하여 국교를 수립하고 만약에 있을 당과 신라의 연계에 대비하였습니다. 무왕이 일본에 보낸 국서에서는 여러 나라를 주관하고 여러 번을 총괄하며 고구려의 옛 터전을 수복하고 부여에 남은 풍속을 가졌다고 기록되어 있음으로써 무왕의 정복 사업이 성공적이며 고구려의 고토 수복이 거의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신라는 발해가 팽창하는 것에 맞서 북경의 방어시설을 정비하고 당나라와의 관계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로써 발해는 돌궐, 거란 일본과 연합하고 당나라는 신라, 흑수말갈과 연합하는 형세가 구축되었습니다. 무왕이 사망하고 문왕이 즉위한 뒤에는 정복 전쟁을 통하여 외부로 발산하던 국력을 내부로 수렴하여 문치 중심의 체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문왕은 당나라에서 여러 번 책봉을 받아 762년에는 발해의 국왕 겸 검교태위로 승격하였고 774년에는 연호를 대응해서 보력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일본과의 교섭은 이전의 군사적 목적에서 점차 문화 경제 외교로 전환해 갔습니다. 문왕은 56년에 장기 집권으로 왕권을 안정적으로 강화하여 황제국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발해 제4대 패왕대원회부터 제9대 간왕 대명충까지는 불과 25년간 6명이 왕위를 이어 발해 내부에서 정치적 분쟁이 있었던 시기로 여겨 이 시기를 내분기라고 일컫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내부는 일시적이며 정체기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습니다. 발해의 제10대 선왕대인수는 연호를 건응으로 삼았고 문왕 사후에 침체기를 완전히 벗어나 중흥을 이루었습니다. 선왕대에는 해동성국이라 불리며 엄청난 번영을 누렸습니다. 대외관계도 안정되어 제위 12년간 당나라에 매년 사신을 파견하였고 일본에도 5차례나 사신을 파견하였습니다. 발해의 마지막 왕인 대인선이 통치하던 시기에는 동아시아 각국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후삼국으로 분열되었고 중국에서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국이 번갈아 일어났습니다. 이 기회를 타고 거란족이 크게 발흥하였는데
야유라보기가 거란 부족을 통일하고 사방으로 활발한 정복 활동을 펼쳤습니다. 대인선은 후량, 신라, 일본 등의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펼치고 거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외교적인 고립을 피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유라보기는 924년에 수건하였던 서방과 발해의 정복 가운데 하나인 서방 정벌을 단행하였고 925년 12월에 발해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여 926년 정월에 발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고구려 영토의 1.5배를 차지했던 발해. 발해의 멸망의 대외적인 원인에는 거란의 침입을 들 수 있지만 내부적인 원인으로는 발해의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 피지배층은 말갈 유민으로 내부 결속력이 부족했던 이유로도 해석되어집니다.